안녕하세요. 희망 스튜디오 박마루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움, 설렘, 두려움. 근데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은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노자는요, 시작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다 그러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애계에서도요, 시작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6대 회장으로 선임되신 김정록 회장님을 희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취임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취임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우리 지장협은 최초로 대의원을 대리해서 간접 선거로 5월 21일 날 선거를 치렀습니다. 사실 96.7%의 투표율을 자랑했고요. 그 중에서도 선거 전까지, 투표 전까지는 아주 아름답고 선거의 그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그 선거를 치렀는데, 마지막에 가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매스컴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 본인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우리 선거관리위원 또 원로들의 그 중재에 의해서 정당하니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우리 지장협이 새로 태어난다는 생각 가지고, 또 우리 장애인계의 480만 장애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마무리와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해서 아름다운 우리 지장협을 만들고, 누가 봐도 정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선례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좀 우여곡절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좀 요번에 제6대 회장으로 선임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지체장애인 분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그러면 우리 장애인 쪽에서는 좀 많이 좀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또 비장애인 쪽에서는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단체는 1986년 11월 10일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던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 시도 협회, 또 232의 지회, 모두 읍면까지 약 한 3,900개의 지소를 두고 우리 회원만 62만 정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복지관과 시설을 한 38군데의 복지관과 시설을 또 갖추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큰 노하우를 가지고 또 우리 삶의 질을 높이자, 또 우리 장애인들 권익을 앞장서서 헤쳐나가자, 또 사회에 참여를 하자, 또 정치적인 세력화를 만들어서 우리 권리를 향상시키고 권리를 찾자 해서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이 장애계에서는 가장 큰 단체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4년 동안 이제 우리 지체장애협회를 이제 이끌어 가실 텐데, 정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고자 하는 4년 동안의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이 단체가 정통성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사자주의 입장에서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 그 정통성이 뭔가를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한다.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우리 장애를 입은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정통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정통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시켜서 그걸 혼합해서 정말로 우리 장애인 권익 문제나 복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또 둘째로는 이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전문성이요. 네. 네. 복지면 복지에 대한 그 어떤 그 노하우나 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네. 또 사무처에서는 사무처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는데 그게 교육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문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네. 또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 네. 해서 이번에 우리가 취임 끝난 즉시 네. 교육들을 시켜서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협회장들은 협회장대로, 지회장들은 지회장대로의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실제로는 이 지방 조직이 네. 중앙회가 있지만 지도 감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협회가 어떤 측면에서는 지탄도 받는 일이 많아요. 네. 왜? 이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을 투명성이 부족하고 네. 또 인선 과정에서도 그냥 어떤 인맥 확연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연으로 해가지고 자격 없는 분들도 네. 협회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또 지회장도 중요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조직이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네.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협회장을 만들고 지회장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네. 복지 권익 문제를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임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현재는 뭐 우리 지회장님들이 시군 지회장님들이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또 협회장들이 3년으로 네. 중앙회장은 4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장기적으로 뭐 연임에 대한 그 제한이 없이 한번 협회장 받으면 영원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관을 바꿔서 어느 정도 네. 임기를 연임을 한다든가 3번 정도 할 수 있던 그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후배들한테 또 로테이션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 조직이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또 60만이 넘는 우리 또 장애인 그 회원들을 같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그래서 사실 복지 문제나 권리 어떤 그런 서비스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조직은 그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제시했으면 우리 회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네. 그러면은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통. 저는 이제 취임과 동시에 지방 순회를 해가지고 우리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 네. 대화를 해서 네. 그런 그 애로점,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뭔가, 또 권익에 대한 것이 뭔가, 네. 소통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네. 이번 취임 초기부터 네. 그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복지란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만 우리가 손만 내밀어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6대 회장 김정록이는 CEO로서의 어떤 마인드만 돼 있지 네. 이 다른 측면에서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체험한 사람이고 네. 어려움도 겪었고 또 장애인 그 일자리 창출에 정말 앞장서서 네. 유일하게 지금 성공한 기업으로 인정도 받잖아요. 네. 권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을 풀어나가면은 상당한 그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회장님께서 갖고 있는 CEO로서 우리 장애인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부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려했던 것이 이제 그 어떤 CEO로서 이익 창출에만 몰두한 것 같이 제가 비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2000년도부터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약 85%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형성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무관심하고
또 우리 단체에서 무관심해가지고 음지에서 사는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 바라고 기업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복지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CEO 개념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그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그 일자리 창출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는 보는 눈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은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된다고 보고요. 네. 또 일자리 창출이 되면 수익성도 많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우리 단체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수익사업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한 거지. 수익사업이 오면은 그걸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키고 또 우리 식구들이, 우리 회원들이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일선에서 띄워주면은 아주 좋은 그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요. 그러니 저는 그 만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애인 단체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애계에서의 그 역할,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우리 단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네. 정체성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결과가 초래하고 생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장애인, 대한민국의 장애인계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게 저는 이번에 취임함과 동시에 사무처 직원들 교육 문제, 네. 우리 조직의 활성화, 네. 또 협회장이나 지회장들이 정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 건가. 네. 만에 하나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네. 구조적으로 만들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제일 우리 단체장들이 애로점을 뭐가 생각하냐면은 우리 단체장 한 분 밑에에 우리 장애인들이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중앙회장 밑에 우리 조직원만 하더라도 지금 62만에다가 장들이 3,0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이 조직이 만에 하나 정부에서 지탄을 받고 사회에서 지탄 받으면은 우리 장애인계는 정말로 이제 끝난다는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단체장들 만나 뵙고 또 국회에서도 제가 또 만나보고 공단에 가서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지장협이 올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시키고 아무튼 저도 최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밑바닥부터 제가 뛰어서 그 옛날 과거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 지장업을 새로운 눈으로 좀 봐달라, 평가해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뭐 장애계에서 큰 역할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먼저 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어떤 지체장애인협회가 잘해온 것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장애계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향후 지금 또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좀 회장님께서 당사자잖아요. 우리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또 정부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한테 어떤 그 요구를 하면 요구가 있고 어떤 정책에 대면 정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부에 대한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물론 정부에서도 우리 장애인 복지나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또 특히 이제 공단 같은 데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저는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우리가 받는 것만 능수할 게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 단체를 도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의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정부에서도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지금 취임과 동시에 대구에서 크린 운동을 하십시다 하고 이제 서명 운동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우리를 정말 깨끗하고 네. 투명하고 전문성을 지닌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거기에 제반 구성을 지금 만들고 있고 법도 개정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분명코 우리 새로 태어나면은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 내지는 지원을 많이 해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처럼 뭐 정부의 어떤 기대도 있겠지만 먼저 다가가는 모습으로 하면 정부도 지원한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서비스였던 받는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으로 전환하시겠다는 말씀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향후 또 우리 장애계에서 이렇게 한국지체장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지장애를 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이번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로 지탄을 많이 받고 본인도 우리 지인들한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제 새로 태어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이러면은 우리 단체는 죽는다는 각오로 이제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타 단체들도 우리 지장앱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하나 바뀔 겁니다. 이제는 바뀌고 또 우려했던 것도 일소를 할 겁니다. 뭐 수익 사업에서 뭐 많은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뭐 어렵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 업무를 내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고 너무 부풀려 있고 언론에 부풀려 있는 상태가 그대로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해명을 할 거고 또 모든 것도 해명을 해서 그게 정당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각성도 다시 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을 해소하려고 최소한 노력을 할 겁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보다 잘한 거 칭찬해 주는 게 더 발전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도 우리 이제 협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회원들이나 또 단체장들이나 지회장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고가 점수를 해가지고 이제 재임용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그 인사위원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인사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습니다. 네. 인사 검증을 하는 상태에서 그냥 협회장 임명 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을 구성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우리 협회장들이 인사위원을 해서 자기가 검증할 수 있게끔 해놓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 문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검증을 1년 내내 할 겁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열심히 할 건가? 또 부정 저지른 사람들은 그때 퇴출이 될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그리고 옛날 방법이 아니고 옛날 방법은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금품 수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금품 수수나 뭐 어떤 압력을 넣어가지고 인선에 개입한다나 이거는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 협회는 죽는다. 싫어진다는 각오 때문에 투명하고 그것도 정당성 있게끔 우리 인사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돌 겁니다. 그런 그 감독을 수시로 하고 또 신문고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보고가 들어오게끔 그 우리 중앙회장 직속으로 줘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만 구조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방을 하게끔 만들어준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 문제는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해 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거듭나는 아주 변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또 우리 회장님께서 이게 좀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또 부회장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어떤 질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왜 회장님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저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중앙회장 출마하지 마십시오. 네.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 네. 어떤 말까지 했냐면은 중앙회장 출마하면은 이혼하겠다. 그러셨군요. 네, 회장님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목에 겨워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정말, 누구나 어떤 거 선택할 때 많이 고민이 있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회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목에 겨워서 하시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느낌이 오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참, 중앙회장 출마 과정까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누가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측면을 생각하면은 제가 중앙회장에 나가서 정말 우리 시장협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네. 저 아니만 생각하고 이걸 하면은 상당히 마음적으로 죄를 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지금 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이걸 저는 기도하는 입장에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나갔지, 누구를 미워하거나 우리 후보자들하고 저는 어떤 비방도 안 했잖아요. 네. 이번 선거는 정말 깨끗한 선거가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네. 그게 옥의 티라고 네. 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저의 목표는 우리 지장협을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네. 우뚝 서고 깨끗하고 우리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중앙회장 말이라면 따라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제 이제 능력이겠죠. 네.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네. 회장님 말씀하셨다. 왜 회장 선출에 나가셨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불났을 때 불경하던 게 아니고 직접 그 불에 뛰어들으셔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모두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좀 이렇게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제 끝으로 네. 또 회장님이 이제 갖고 계시는 이제 생각이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한국 지체장애자협회 중앙회장을 이제 맡게 되어가지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 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네. 열심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에 네. 제가 힘단 데까지 네. 또 하면서 전국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음지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그걸 발굴해서 또 해야 할 것 같고, 또 장학사업도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장애를 입었지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조직으로 흡수하든지 아니면 네. 우리 조직에서 경제적으로 밑바탕을 감싸주면서 그 사람들 성공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분들이 희망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우선은 협회, 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네. 또 어렵고 힘드는 우리 장애인들을 찾아서 네.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것도 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말 오늘 회장님 보면서 많은 기대를 갖게 되고 또 변화되는 어떤 변화의 물결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희망수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 많을수록 또 그 세상을 위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변화되고 좋은 사회로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로 회장을 만나면서 그런 느낌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희망 스튜디오도 더 알찬 소식을 갖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